나라 밖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확진 판정받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일본은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자, 먼저 영국 총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진 판정받고 집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현재 옮겨져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EU 국가에서는 근데 이제 봉쇄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국 상황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정말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는데요. 영국 상황 먼저 짚어봅니다. Which is that I've developed mild symptoms of the coronavirus, that's to say a temperature and a persistent cough. And on the adv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I've taken a test that has come out positive. So I am working from home. I'm self-isolating. Hi, folks. Quick update from me on the campaign against coronavirus. First of all, in my own case, although I'm feeling better and I've done my 7 days of isolation, alas, I still have one of the symptoms, a minor symptom of I still have a temperature, and so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advice, kids in the household, everybody may be getting a bit stir crazy, and there may be just a temptation to get out there, hang out, and start to break the regulations. And I just urge you not to do that. Please, please stick with the guidance now. 예, 자 지금 교수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모양이죠? 저 영국의 수상이 저 정도니까 영국의 이 보건 시스템은 참 한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코로나 감염이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들은 진단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증상이 많이 나타나면은. 근데 증상을 나타나도 진단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나아버린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의 경우도 굉장히 심각해져서 중환자가 되지 않는 한 입원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병원에 간다는 의미는 뭐 거의 죽으러 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 이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이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상당히 보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로 보였지만 이 NHS라는 이 시스템이 무료이긴 한데 너무나 오랜 동안 기다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영국은 지금 심각하게 계속 올라가고 처음부터 영국은 집단 면역으로 이걸 막아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국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하고 접촉한 경우에 자가격리 한 2주 동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자가격리가 아니고. 근데 그거는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왜 이외에는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느냐.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모자라니까 그렇죠, 병상이. 다른 나라 그런 나라인데도 총리인데도 그걸 안 해줄까요? 총리야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원해서 집에서 편에 치료를 받겠다는 의미였을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확진을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다 입원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100% 입원하고 하다못해 임시병상 아니면은 이 치료시설 이런 데를 치료센터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전부 어떤 상태로든 격리를 했었는데 이런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의료 붕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확진을 받아도 입원이라든지 격리를 시키지 못하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환자 수가 줄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화면을 보니까 총리 발언이 이렇게 그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아주 초췌해지고 살이 좀 빠진 모습이 보이던데 뉴욕의 CNN 그 쿠오모 있잖아요. 크리스 쿠오모. 주지사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흘 만에 6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살이 쭉쭉 빠지나 보죠.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열이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근육통도 처음에는 간단한데 굉장히 근육통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고 또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빠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감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코로나19 증상 가운데 하나가 체중 감소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체중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과체중, 예. 좀 비만인 사람들이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몸에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영국 상황 살펴봤고요. 일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긴급 사태 선포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200조 원을 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봉쇄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일본의 1년 예산이 약 1,000조가 넘습니다. 1년 예산 넘는 그런 정도의 자금을 경제 살리기에 풀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일본 녹취 한번 들어봅니다. 政府として緊急事態宣言の準備をすべしとの意見をいただきました。つながる人と人との接触を極力減らすため、国民の皆様にはこれまで以上のご協力をいただくこと。 교수님, 지금 긴급 사태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는 뭘 꼽습니까? 확진자 증가입니까? 아니면 병상 부족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보십니까? 일단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단은 얼마 안 했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가 신천지 환자가 나올 때는 일본 사람들은 거의 그 시기에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 동경에서 운전기사가 감염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감염원을 모르고 감염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도가 없어지더니 그 이후로는 올림픽 끝나자마자 이제 시작하는데 방역 당국은 확실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 이미 동경도를 봉쇄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봉쇄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거기 인구라든지 그 주변에서 출퇴근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는 불가능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 진단이 많아질수록 양성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사망률도 요양병원에도 일본이 벌써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게 언제 자절화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더구나 일반 시민들이 사재기 하는 것도 뭐 우리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 시민들의 이 여러 가지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뭐 위급 상황이 되면 누구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요. 이 국민들의 공포가 이제는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일본은 조금 늦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장성철 소장. 네. 일본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략 1,005조 정도로 이렇게 나와 1,005조. 있습니다. 네. 우리가 12조. 512조니까 예. 우리 한 두 배 두배 정도 정도. 되는군요. 네. 그런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1,200조. 그렇습니다. 1년 예산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런 긴급사태에 1,200조를 넣는 것 자체가 이미 늦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과 이 벚꽃, 그다음에 카지노 스캔들 때문에 지금 아베가 너무 예. 늦은 선택을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감염법 때문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아. 그런데 도시 봉쇄는 아니고 상업시설을 문 닫고 주민 외출이 좀 어려운 거다. 예. 도시 봉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은 중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휴교는 계속되고 있고요. 예.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차지영 교수, 그런데 지금 일본 긴급사태 선포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방역 쪽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았는데 네. 경기 부양 쪽에 더 초점을 맞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일본이 그러니까 긴급 그러니까 재난 사태 선포를 망설였던 이유가 바로 경제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봄 올림픽을 통해서 상당히 경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상당한 상승 국면을 좀 끌고 가야만 뭐 자신이 지금 바라는 지금 정상국가 이 지금 개헌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상당히 올림픽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했던 예. 것이고요. 물론 올림픽은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자선적으로 생각했던 1년 연기로 이제 기결이 됐지만 이 상태에서 긴급 재난 선포가 될 경우에 상당히 경제가 셧다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이 지금 주변의 참모들을 상당히 말렸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상황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예. 생각 때문에 늦게나마 지금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쿄도지사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역 간에 봉쇄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인다는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리스 존슨 총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 예.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입원했다는 이야기 그 뉴스에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0.24% 정도 추락을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 자체는 아직까지 뭐 제가 보도를 못 봤습니다만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지금 긴급 재난 사태가 사실 이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경제적 후폭풍을 상당히 차단하는데 최소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아직 방역보다는 경제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루 사이에 약 3만 명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모두 36만 명,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하면서 두려워서 총기로 극단 선택을 하는 그런 일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2주를 가장 무서운 그리고 비참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찍었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면서 증시는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This will be probably the toughest week between this week and next week. And there'll be a lot of death. This is going to be the hardest and the saddest week of most Americans' lives, quite frankly. This is going to be our Pearl Harbor moment, our 9/11 moment. Only. 현근택 대변인, 지금 미국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우리 교민들도 많이 있어서 좀 네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민들이 아마 가장 걱정하는 게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는데 네. 미국은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교민들은 대부분 그전에도 보면 이제 중요한 치료는 한국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래도 싸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예. 아팠을 때 과연 병원에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론 개인 사보험은 아닙니다만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들은 또 학교 자체 내에 또 보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케어는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회사에도 속해 있지 않고 학교에도 속해 있지 않은 자영업자라든지 개인들, 그동안에 보험이 안 들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제일 감염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위험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미국에 지인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 아들이 이게 미국 그 UC 얼바인 그 유학 대학생이거든요. 아. 지금 현재 미국에 있고요. 미국은 이제 그 아마 그 사망자가 1,000명 발생하고 10,000명 되는데 12일밖에 안 걸렸어요. 미국이 그 12일 만에 10배로 늘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지금은 약간 이게 정점을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소식이 나오면서 예. 우리 정신 어제 보면 거의 뭐 7% 이상 아주 이게 엄청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그 좀 평평해지는 그동안 이게 기하급수로 늘다가 좀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이 지금 정점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뉴욕하고 뉴저지의 사망자 수하고 확진자 수가 이 증가세가 어느 정도 멈췄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그 이외의 주들이 얼마나 과연 올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금 보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아예 보험이 없는 사람이 3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예. 이 아주 취약이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에 들어 있어도 대부분 웬만한 게 커버가 되지 않고 상당히 좀 감기만 좀 독하게 걸려도 상당히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지금 이 시기에 감염증에 있어서 진단은 무료로 해주지만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것이요. 자기가 얼마나 진료비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예. 때문에 확진이 됐다고 전부 입원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의료 공백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시나리오가 10만, 20만 하는 얘기가 사실 그것이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죠. 예. 자, 이렇게 세계 각국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네, 차죠. 예, 저는 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터널에 앉아 그 빛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고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아마 미국 국민들도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국외자인 제가 들어도 상당히 헷갈린 측면이 있는데 바로 앞서 그 2주간이 아주 상당히 힘든 기간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발언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지금 피해자가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뭐 규모를 언급을 했거든요. 예. 지금 2차 대전 같은 경우 미군이 사망한 게 40만이 넘어요. 1차 대전 때 11만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지금 세계 1차 대전의 그 피해 규모만 한다 하더라도 11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미국 완전 10,000명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지금 그 희망의 턴을 이야기하기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이 지난번 그 미국 언론 통해서 제가 본 거 보니까 베트남전하고 한국 전쟁의 그 피해 규모를 합친 숫자가 될 거라고 하는데 베트남 전쟁 때 9만 명이 넘게 죽었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미군이 5만 명 넘게 희생당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미국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좀 상당히 이런 것이 아닐까. 네. 미국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전날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엄중하고 비관적인 상당히 각오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바로 또 아주 희망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완전히 온탕냉탕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메시지 관리가 완전히 지금 헷갈리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를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메시지 관리를 조금 신중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세계 각국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응을 잘할 수 있을지 노하우를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남미의 페루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은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처했는지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좀 기조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에 감사한다면서 협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맨 처음 가장 확진자 많아지면서 걱정을 했지만 차분차분 차근차근 대응했던 것 이제 조금씩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어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우리 대통령에게 아시아 대표로 세계보건기구 총회 기조연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국내 상황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어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치료 기술과 백신 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백수영 교수님,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31번 환자, 신천지 환자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찾아낸 것, 그 부분이 제압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다른 나라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환자의 동선을 찾아서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20% 정도의 무증상 감염자까지도 다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억제가 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에 며칠이라도 늦었다면 굉장히 많은 퍼져나가고 못 찾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아갖고서 억제는 했지만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감염원에 있는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처럼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내면서 민주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도 판단은 이런 것이 언제 또 이런 재확산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자꾸 잘한다 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 2주간 동안은 바싹 조여서 완전히 0이 되는 순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종식 선언하기 전까지 자랑할 것 전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처했던 것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은 좀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도와줘야겠죠. 예, 그 중간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이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의료 붕괴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의료 공백이 일시적이었지만 환자들이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임시병상을 계속 늘리면서 그 생활치료센터도 만들고 맞습니다. 자가격리도 하고 하면서 예. 이 부분을 해결해서 결국은 의료 공백 상황을 지나갔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원하고 가서 예. 이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의료진들이 굉장히 잘했던 부분들이 그 감염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 의료 물자들을 어찌됐든 충분히 보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지금도 동선을 찾아가면서 확진자의 그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이런 방역, 봉쇄 전략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그 부분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 우리가 다 제압했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진단 키트 부분도 우리가 좀 적절하게 잘 만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진단 키트라는 부분은 사실은 중국에서도 잘 만들었는데 중국 거는 상당히 신뢰도가 좀 떨어졌죠. 신뢰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예. 근데 우리도 사실은 처음에 만든 진단 키트는 좀 민감도가 떨어지는 예.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새로운 진단 키트들을 만들면서 빨리 대처한 부분은 우리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동선을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을 줬죠. 교수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감염은 확실하게 좀 찾아내고 대처한 것. 그리고 또 병상 수가 부족할 때 생활치료센터 만들어서 적절하게 치료한 것.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대처를 좀 잘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요인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우리가 또 전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의료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이런 것들은 수출하기 힘들겠죠. 잘 배웠으면 합니다.